저번 시간에 좌심실과 자심방을 끝냈고 이제 우측 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심장 중에서 우심방을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우심방은 심장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전신순환을 마치고 돌아온 정맥혈을 우심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심방 기능평가와 심장 초음파 임상적 의미는 주로 우심방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전신 순환계의 우열 상태와 우측 심장의 기능 부전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부학적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심방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심방은 여기 우심실 상부에 있죠. 위치는 그렇고 기능은 전신순환을 마친 혈액이 3개의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유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체를 돌고 산소가 부족해진 혈액을 SVC로 들어오고 또 그리고 하체를 돌고 산소가 부족한 거는 IVC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근을 순환한 혈액을 운반하는 거는 관상 정맥동입니다. 여기 나눠놔도 있죠. 이거는 나눠공이었어요. 태아 시기에 나눠공이었던 흔적입니다. 그리고 벽에는 우심방 벽은 이렇게 팩트네이트 머슬이라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런 머슬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심방의 수축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에 크리스타 터미너스가 있고 그리고 삼천판막이 있죠. 삼천판막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3개의 판엽으로 되어 있는 판막입니다. 그리고 요 상부에는 우심방이가 있는데 요거는 우심방이는 좌심방이처럼 우리가 흔하게 보는 흉부를 통해서 한 초음파에서는 안 보이고 식도를 통해서 보는 심장 초음파에서만 볼 수 있는 구조물이에요. 좌심방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태생기 때 판막 구조물이었다가 지금은 판막은 아닌 두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초음파를 했을 때 증식물이나 베지테이션이나 혈전으로 오인할 수가 있고 뭐가 덜렁덜렁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상적인 구조물이고 태생기 때 구조물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스타키안 밸브라고 요거죠. 태생기 때 판막 구조물이었어요. 여기 가늘게 보이는 근육으로 된 근육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이게 초음파를 볼 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케어리 네트워크라고 여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베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증식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관정맥의 판막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정상적인 구조물이에요. 우심방의 이상은 우심방 자체의 구조적이나 전기적인 문제, 그리고 우심실 부전이나 폐순환 계통의 이상으로 인해서 부하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심방의 압력 과부하와 용적 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삼천판 협착이 있는 경우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삼천판이 좁아져서 우심실로의 혈액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우심방 내의 압력이 증가하고 우심방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은 폐동맥 압력이 높아지면 우심실이 수축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결국은 우심실이 약해지는 우심실 부전으로 우심방 압력은 높아지고 혈액이 또한 우심방으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이는 우심방 내의 혈액 용적을 크게 증가를 시킵니다. 역류증이 생기면 우심실에 있던 혈액이 우심방으로 가기 때문에 우심방에 있는 혈액이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심방 중격 결손증은
대부분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가기 때문에 좌심방에서 간 혈액들이 우심방에 모여들어서 우심방 용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우심방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심방이 이런 원인으로 확장이 되거나 섬유화가 되면 전도계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 전도 체계의 이상으로 인한 부정맥이 발생을 합니다.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 그리고 동기능 부전 증후군이 있는데 좌심방 할 때 심방세동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있는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심방세동 등으로 인해 우심방이 불규칙하게 수축하거나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면 특히 우심방의 부속 구조물인 우심이 내에 혈액이 정체되어 혈전이 생깁니다. 우심방에 생긴 혈전은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그리고 폐동맥을 거쳐 폐로 이동하여 폐색전증을 유발합니다. 심초음파 시 발견된 혈전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여기 그림 초음파 사진에서 보면 아래에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혈전은 요거는 벽에 붙어있는 혈전이라 이게 떨어져 나가서 이런 경로로 폐까지 가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초음파에서 발견이 되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심방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압력이 상승하고 용적이 커지면서 확장이 됩니다. 비주얼로 봤을 때 좌심방보다 클 경우를 우심방 확장이라고 하고 내경이나 용적 평가는 좌심방과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이게 노멀한 사이즈의 퍼챔버 사진이에요. LA보다 RA가 조금 더 작게 보이고 LV보다 RV가 좀 작게 보이는 퍼챔버 사진의 노멀한 영상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LA보다 RA가 현저하게 크게 확장이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단계가 심한 단계이긴 하지만 눈에 띄게 LA보다 RA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라스테날롱 XCB로 봐도 여기가 현저하게 많이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천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역류가 있든 그리고 스테노시스가 있든 RA가 많이 커져 보이고 이쪽에서도 RA가 많이 커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만 봐도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우심방은 온몸을 돌고 온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받아 우심실로 보내고 폐동맥을 거쳐 폐로 가서 폐순환을 한 다음 다시 산소가 풍부한 폐정맥이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실로 보내진 혈액은 강한 펌프 기능으로 대동맥 판막을 거쳐 대동맥으로 보내지고 온몸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혈류의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온몸을 돌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데 횡격막의 위쪽, 그러니까 머리나 목, 가슴, 상지에서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운반해서 SVC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심방의 상부로 유입이 되죠. 그리고 횡격막 아래쪽에 있는 복부 장기나 하지 등에 있는 그런 장기에서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운반을 해서 IVC로 들어오는데 IVC는 우심방의 하부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심근을 순환한 혈액이 운반이 돼서 이 코로나리 관상 정맥동이 우심방의 후벽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런 순환 단계를 거쳐서 계속 우리가 혈액을 공급을 받고 다시 혈액이 또 깨끗한 혈액으로 바뀌고 그런 순환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심방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우심실 기능 부전이나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정체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전신 우렬로 이어집니다. 심초원파 시 유입 혈류를 볼 수 있는 혈관은 IVC인데 이렇게 우리 영상에서 보듯이 서브코스탈 뷰에서 IVC가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VC는 호흡이 들어 마실 때 이 50% 미만이 사이즈가 내경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노멀한 거지만 우심방의 압력이 높으면 혈액이 IVC에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을 해도 직경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경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압력을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호흡 변동성이 50% 미만의 경우를 이 우심방의 압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는 간 우렬이나 그리고 복수 그리고 말초 부종과 같은 우심시 우측 심부전 증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초음파를 할 때는 서브코스탈 뷰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IVC가 이렇게 영상에서 보듯이 확장되어 있으면 IVC에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IVC로 배출되는 헤파틱 베인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파틱 베인이 IVC로 배출되지 못한다는 것은 간에 이 혈액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간 우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베인에 PW를 놓고 도플러를 실행을 했을 때 무심방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간은 우리가 베이스라인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베이스라인 아래에 있는 거는 이 프로브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정맥은 IVC로 배출되니까 이 베이스라인 아래에 이렇게 플로우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IVC에서 우심방으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면 헤파틱 베인도 IVC로 배출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IVC에서 다시 헤파틱 베인으로 다시 역류하는 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역류하는 혈액은 베이스라인 아래가 아닌 베이스라인 위쪽에 이렇게 역류 패턴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간 우렬이 있고 간 우렬은 이 우심방 부전으로 인해서 압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이런 패턴이 혈류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우심실은 심장의 우측에 위치하며 전신순환을 마친 정맥혈을 폐로 보내 산소를 공급받게 하는 순환계의 펌프 역할을 수행합니다.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은 좌심실도 있었죠. 좌심실이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높은 압력을 필요하는 것과 달리 우심실은 낮은 압력의 폐순환계로 혈액을 보냅니다. 따라서 우심실은 낮은 압력 하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혈액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심실은 벽의 두께는 좌심실 벽 두께의 3분의 1 정도로 얇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는 거죠. 좌심실은 온몸에 강하게 펌프를 해서 온몸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벽이 두껍고 우심실은 낮은 압력으로 폐순환계를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초승달이나 삼각형 모양으로 좌심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심실의 구조물에는 심실 중격이 있는데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를 나누는 벽이죠. 그래서 우심실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심실 중격의 대부분이
좌심실 압력에 의해 좌심실의 일부처럼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좌심실 수축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삭이나 유두근은 우리 여기 판막을 잡고 있는다 그랬죠. 판막은 삼천 판막이 있는데 삼천 판막이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삭이나 유두근이 꽉 잡고 있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심실에는 특이한 모더레이터 밴드가 있습니다. 모더레이터 밴드는 심시수축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근육 다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초음파 할 때 보이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판막은 삼천 판막이 있고 우심방에서 혈액이 유입될 때 우리 이 우심실로 들어갈 때 삼천판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삼천판이 닫히면서 우심실에 있던 혈액이 폐동맥으로 이 수축기 때 폐동맥으로 혈액이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막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삼천판이죠. 그래서 세 개의 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풀무라니 베인 밸브가 여기 보면 이것도 세 개의 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심실은 모양이 복잡해 구조적 평가가 어렵고 심천사방도에서 우심실 전체 크기는 좌심실보다 작고 좌심실이 심천부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나 여기 우심실에 확장이 있는 경우는 좌심실보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면 이게 노멀한 사이즈예요. 여기 우심실 있고 여기 좌심실이 있습니다. 좌심실을 우심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더 훨씬 작게 보이죠. 거의 대부분 이 좌심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게 노멀한 사이즈인데 여기 옆에 사진을 보면 LV보다 RV가 훨씬 크게 보이죠. 그리고 에이펙스를 거의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RV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로 보이는 이 띠처럼 보이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모더레이트 밴드예요. 조정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심실의 주요 병태 생리는 주로 만성적인 압력 과부하나 용적 과부하에 대한 우심실의 적응의 실패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우심실의 압력 과부하는 폐동맥이 압력이 높아지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폐동맥 고혈압이나 폐동맥 협착 등으로 인해서 우심실의 압력이 커지고 이는 우심실 기능 부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 과부하는 우심실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삼천방막의 역류증이나 심방 중격 괴손으로 인해서 이 우심실로 들어오는 혈액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삼천방막 역류증은 우심방으로 역류한 혈액이 다시 우심실로 가면서 다음 심장 주기가 되면 전신에서 들어온 정상적인 혈액과 다시 우심실로 돌아온 이 혈류가 합쳐져서 불필요한 용적을 매 심장 주기마다 추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심실은 실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총 혈액량을 담고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심실의 용적 과부하를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용적 과부하는 우심실 근육을 늘어나게 만들며 결국 우심실 확장과 우심실 기능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심방 중격 결손도 이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심실 근육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이나 그리고 부정맥 유발성 우심실 심근병증 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삼천판막 역류증 최고 속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 속도가 높죠. 이러면 심각한 역류증이 있는 겁니다. 심각도가 높을수록 오심실의 용적이 커지기 때문에 오심실에 부전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삼천판의 역류 속도를 최고 속도를 여기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00이 넘죠. 거의 350 정도 되는데 속도가 많이 높은다는 거는 역류 속도가 많은 거고, 이렇게 도플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얗게 하얀 점들이 빼곡하게 있다는 거는 RBC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류 양도 많고 속도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오심실의 용적이 더 커지게 되고 오심실은 더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심방 중격 결손에 의해서 이 RA나 RV가 다 커졌죠. 그렇죠? 그러면 LA에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려 있어요. 이건 결손이에요. 그러면 LA에서 RA로 가는 혈액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도플러에서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혈액이 있죠. 대부분 LA에서 RA로 가기 때문에 RA의 혈액이 많이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RA에서 가는 혈액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RV도 LA가 아니라 RA죠. RA에서 RV로 가는 혈액이 많기 때문에 RV도 용적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 과부하가 생기면 아까 얘기했듯이 RV가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심실 부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오심실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은 직접적인 오심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폐혈관계의 압력 증가로 인한 2차적인 오심실 기능 장애입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오심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은 폐동맥 고혈압 결과인 폐성심입니다. 만성적인 폐질환 또는 폐혈관 질환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고 그 결과 오심실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일어나 오심실 부전 상태가 되는 질환을 폐성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폐질환으로 인해 폐포 주변에 모세혈관이 파괴되거나 저산소증에 반응하여 폐혈관이 만성적으로 수축을 합니다. 우심실은 높아진 폐동맥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심실 비대가 발생하여 압력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또 지속이 되면 우심실 근육이 지치고 늘어나서 우심실 확장이 발생을 하며 우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기능이 저하된 오심실이 전신에 돌아오는 정맥혈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면서 오심실 부전이 발생하는 과정을 겪는 게 폐성심입니다. 오심실은 폐동맥 고혈압이든 삼천판 역류 등 아니면 심방 중격 결손이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중에는 확장이 됩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나중에 확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노멀한 사이즈의 이 RA나 RV인데 이렇게 오심실이 커지면 여기 좌심실보다 우심실이 더 크게 보이죠. 이렇게 비주얼만 봐도 오심실이 많이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퍼챔버 있을 때 본 거고 파라스테나 숏엑시스에서 보면 이게 LV죠. LV이고 얘가 세탈월이에요. 그리고 RV가 이렇게 많이 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LV가 더 커야 되는데 여기 숏 엑시스에서 보면 RV가 훨씬 커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TR의 속도가 지금 보면 거의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TR 속도는 이렇게 높다는 거는 역류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용적 과부하가 생긴다 그랬어요. RV에 용적 과부하가 생기면 이 우심실의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IVC에서 오심방으로 들어갈 때 이 압력이 오심방 압력이 높아지면 이 IVC가 확장이 돼서 호흡 시 흡기 시에 줄어들지 않는 그렇게 우려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봐서 오심방에 압력이 높거나 그리고 오심방이 용적 과부하가 생기는 거를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는 우리가 우심시 부전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심실 부전이 생기면 수축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데 오심실 수축 기능 평가에는 M모드로 삼천판막의 애널루스의 상하 움직임 거리를 측정하는 TAP-SE를 사용합니다. 정상 기준은 17보다 높아야 되고 17보다 낮으면 RV 종축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우심실의 이 종축 방향 수축 기능을 반영하는 가장 쉽고 신뢰도 높은 지표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 삼천판의 애널루스에다가 커서를 놓고 M모드를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M모드가 이렇게 나오겠죠. 파형이 M모드 파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종축의 움직임이에요. 애널루스의 종축의 움직임의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TAP-SE 여기 거리를 측정을 하면 A는 노멀한 영상이에요. 그럼 수축 기능이 노멀하다는 것은 애널루스의 종축 움직임이 17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8.4죠. 17보다는 큰 거예요. 근데 B를 보면 이미 비주얼 상으로도 RV가 많이 커져 있죠. RV가 확장돼 있으면 수축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애널루스의 움직임의 거리를 보니까 6.3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수축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심실의 수축 기능 평가 방법 중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TAP-SE와 함께 RV 종축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직 도플러로 삼천판막의 애널루스 외측의 수축기 최고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우리 이게 삼천판막의 애널루스죠. 여기다가 티슈 도플러를 실행을 해서 이 PW를 실행을 하면 이런 파형들이 나오죠. 그래서 S' 값이 있고 E' 값이 있고 A' 값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S'의 최고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기준은 9.5cm/s 이상인 경우가 정상이고 그 이하인 경우는 오심실의 수축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성심에서 흔히 감소하는 소견을 보입니다. 티슈 수플러 하는 거는 우리 자심실의 이완 기능 할 때 이거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오심실 할 때는 S' 값의 최고 속도를 재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심실의 모든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